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의 어떤 흐름들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희비 교차가 있었죠.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국장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역시 K 국장이지 라고 하는 그런 좀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제 사실 올해 요번 달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아시잖아요. 월 초부터는 고용이 항상 나오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후로는 또 이제 지수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스타트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좀 줬다 뺏어서 기분이 더 나쁘죠. CS에서 좀 주다가 그렇죠. 끝나고 또 뺏어가서 예. 기분이 좀 상당히 나빠질 수 있는 시장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단기 출렁거림이 좀 따끔할 정도인지 네. 아니면 이제 많이 아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만 맞아요.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지표를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예. 최근처럼 고용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시기가 있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막 졸트랑 이제 뭐 ADP 민간 고용이랑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 달라요. 얘기가. 다 달라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고용이 너무 세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만 보면은 이거 뭐지 싶고, 저번에 어제 발표됐었죠? 네, 20만 어제. 건까지 떨어졌던데. 네, 20만 1000건.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뜯어 보시면 또 계절적으로 수정이 된 게 하나 나오고 계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계절적으로 수정치로 된 거는 이제 보험 실업률이 1.2%가 동일한데, 계절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보험 실업률이 1.4%거든요. 이거는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ADP 민간 고용 보면은 대기업은 좋은데 뭐 중소기업은 또 박살나고 있고, 진짜 어렵네요. 졸트를 보면은 이거 뭐 또 정부 주도에 좀 약간 물음표가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번에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또 데이터가 이전보다 뭐 많이 꺾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너무 괜찮은데, 또 이제 GDP 수치는 이미 확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이후에 애틀랜타 GDP 나오가 3.12에서 뭐 2점대 중반으로 뚝 맞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세부 데이터가 힌트를 되게 안 주는 것 같지만 걔네는 딱 핵심 키워드만 줘요. 아, 그래요? 네, 민간 투자가 줄어든 거. 이번에는 다행히 조금 늘었긴 합니다만 아직 마이너스 %대예요. 그러니까 왜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할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대선도 되는 거고. 지나왔는데. 대선도 지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얘네들을 또 체크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맞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것도 각각의 지표가 사실 이게 ISM 같은 경우는 아직 11월 달, 12월 달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 뭐 최근에 그 이제 또 다른 쪽에서의 제조업 뭐 S&P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거잖아요. 맞아요. 그 괴리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12소비자 신뢰 지수에서의 이 데이터가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데이터도 사실 뭐 12소비자 신뢰 지수를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비농업 고용을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건데, 이건 좋아 보이고 이건 안 좋아 보이고 이렇다는 건 뭔가 그 사이 변곡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5월 달까지 50%를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 말에 패드에서 봤었던 금리 인하 시그널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연 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이제 페드 위원들의 발언들 이제 이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오히려 빅스텝을 때릴 수도 있다. 빅스텝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분명 올라갈 텐데 네. 패드 입장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얘네는 선택지가 동결밖에 없다. 혹은 운이 안 좋으면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완전 증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은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 아. 연초의 상황이 되게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자국 내 보호 무역지 되고 자국 내 투자가 늘어나니까 분명 중반기 이후부터 하반기까지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뒤를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힘들면 네. 내가 대응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뭐 지수나 이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장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단기 자금을 많이 쏟아 부으셨던 거거나 이제 그러한 상황일 때는 고민이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일단 연준에게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군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증시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준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거기서 도와주지 못하면 뭐 증시의 조정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고용 보고서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고용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고용은 네. 지금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너무 박살나도 안 돼요. 그렇겠죠. 딱 네. 어중간한 이 뭐야?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은 분명 관세에 대한 강력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국가 뭐 이제 비상사태 또 경제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 그거 이제 한 2번 정도 했었죠 과거에. 그 사례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굉장히 강하게 미국 경기를 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기 때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동맹국 과거와는 다르게 일부 좀 우군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역시나 주요 목표는 중국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도 가만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럽까지 박살을 내놔야 유럽이랑 중국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서지면은 유럽도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동시에 지금 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강달러가 유지가 될 거고 자기네들도 국채들을 계속 사줄 거거든요. 왜냐면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은 협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 그렇죠. 국채를 안 사주면 나 이거 계속 유지할 거다. 우리 같이 한번 힘들어 보자. 이 상황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쉘터는 우리가 데이터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쉘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에그플레이션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 달걀값도 비싸요. 예.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WTI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 그 데이터 보시면 예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올라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CPI랑 PPI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이거 금리 인하를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데 근데 투자가 들어오니까 신규 노동력이 생길 거고 왜 미국이 왜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정가가 안 될까? 무조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노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은 촉발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애매하게 나와야 된다. 오히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환호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높아질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IB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한들 큰 배가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그렇죠. 작은 것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뭐 일부분 뭐 단기적으로 한 2주 한 달 올라갈 수 있겠죠. 뭐 6개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M7이 달려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달려왔었던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지만
금리 인하 확률을 그렇게 뭐 연에 6번, 5번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6번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거의 1년 반 내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는 희망회로에 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인 즉슨 그렇게 안 되면 증시는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용이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반 1월 달 중후반에 행정부 들어오면서 분명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네. 이게 신규 이민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터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안하겠죠. 예. 그러면은 고용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변수 포인트가 너무 많다. 이거를 다 사실 이런 걱정들을 결국 다 담고 있는 지표 하나를 꼽자면 제가 봤을 때 금리, 시중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난 수요일에 4.7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고 이게 원래대로면 뭐 미국 경기 탄탄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감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금리 전망이랑 이게 그 증시나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수익률이 결국엔 높아지는 요인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이 그쵸.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인 시장도 좀 정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술주랑 코인이 항상 같이 다닐 때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필요한 거죠. 유동성이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주식에서의 그런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과거의 고배당주에다가 뭐 배당 황제주, 뭐 귀족주라고 불리는 뭐 리얼딩컴 막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최근 주가 보시면은 본업과 상관없이 박살나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굳이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배당이 5에서 7%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거의 6%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술주와 코인 쪽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스토리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상당히 좀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될 거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이제 자금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위험 자산 쪽으로 더 강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조만간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 들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네 이러면서 약간 버티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팡 하고 폭발을 하면 시장은 크게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7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그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 거기서 오는 유동성,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실 10만 달러 전후로 해서는 뭐 사실 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이건 과거부터 10만 달러는 갈 거야. 네. 그다음 또 20만 달러까지는 갈 거야.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정말 쌀 때부터 샀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분명 터져 나올 거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건 이제 제일 먼저가 패드의 발언이죠. 파월 의장한테 그쵸. 네. 기자가 물어봤죠. 코인 어떻게 생각하냐. 네. 우리는 전혀 관심 그러네.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네. 거기서부터 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전략 비축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코인에 대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네. 또 약간의 사고를 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네 주식을 차고 팔면서 맞아요. 무리하게 코인을 사니까 코인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 요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QQQ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이제 우선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스토리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가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물량들에다가 이제 또 고래 물량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좀 엮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코인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ETF 자금을 보시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만에 금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금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 기축통화로 계속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갈 텐데 근데 그 중간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화폐의 가치들이 막 달라지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엑슨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고 실적주 부각되는 것도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나마 좀 위안을 찾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그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에 이제 곧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에 조금 조정을 받고 가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역시나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이거 그냥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변곡점에 딱 저희가 걸쳐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도 발표될 거고 실적 시즌도 시작할 건데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제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이 5%짜리일지 10%짜리일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지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러브콜 받을 수밖에 없다. TSMC 주가를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계속 올라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금요일에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러네요. TSMC도 나오죠, 데이터가. 네, 데이터 아마 엄청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기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왜 TSMC가 이렇게 제일 크게 약진을 할까? 이게 넘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내가 성장주에서 답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게 채권 수익률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애들을 담아 놓으시면 성장에다가 배당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투자 방식도 괜찮고요.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환율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은 환율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같이 만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은 확실히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수로 한번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조금 째려보자.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 얘기도 하고 지표 얘기도 하고 고용 얘기도 드리는 건데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약간은 좀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